네, 강프로입니다. 자, 리가캔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에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0.7% 하락해서 끝났어요. 근데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폭을 보면 4.6%예요. 근데 거의 다 투매급에서 끝났습니다. 다행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 저가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게 왜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면 주식시장은요,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튑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시장이, 그쵸, 하락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나빠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바이오를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 여기 11월 달에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뭐 물론 지금도 안 좋죠. 12월 달 돼서도. 근데 그 전 10월 달도 안 좋았고 9월 달도 안 좋았고 8월 달도 안 좋았습니다. 7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어땠습니까? 고가와 저가를 계속해서 높여오는 그런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는 꾸준하게 주도주를 유지해 왔었다는 거예요. 리가캔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여기 알테오젠 그렇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전체적으로 모이면 업종이 되고 섹터가 되고 테마가 되는 거니까. 근데 12월 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엄이라는 정말 좀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환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지금 계엄이라는, 거의 뭐 우리가 느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계엄이라는 준전시 상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서울 시내에 장갑차와 탱크가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그 시기가 길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 지금 토요일 날 7시가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 지금 표결이 12시 48분인가 47분까지 유지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일단 오늘은 표결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의 상황,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그건 뭐 각자 뭐 개인 판단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금융권, 그쵸? 이 자본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주는 영향력이 진짜 막대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즉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1달러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400원 줄래, 1,500원 줄래, 또는 1,200원 줄래, 1,300원 줄래, 낮게 주면 낮게 줄수록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화에 대한 매도세가 많아지고, 이 부분은 결제는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원화를 줄 테니 달러를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를 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급불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엄 이후에 나온 상황이 어떤 부분이 발생했냐면, 한국은행에서는, 그렇죠, 지금 외환보유고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물론 아직까지도 4천억 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한 달에 한 번 발표하거든요. 12월 초에 발표했었던 외환보유고는, 그렇죠, 4천억 불을 넘긴 그 상황입니다. 근데 1월 달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환율이 1,423원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국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계엄 전에 1,400원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던 환율이 계엄 발표 날, 그렇죠, 발표 날 1,450원 부근까지 붙였고, 그리고 조금씩 안정이 되었었던 환율이 이틀 동안 안정이 됐지만 금요일 날 1,424원까지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 이슈고, 물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경제가 꽃을 핍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최소한의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어떻게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외환시장도 문을 닫아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환율에 대한 부분보다 비트코인과 연동이 되는 테더의 움직임을 보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7시 33분입니다. 오후 7시 33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1,415원까지 올라갔다, 요거는 그 테더 시세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좋은 겁니다. 뭐 그때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환율 방어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결과가 나오고 나서 투매 구간을 잡을지 안 잡을지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정말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한국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바뀌기 위한 부분이 전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발생했죠? 고가 11월 11일 날 14만 3,600원의 고가 형성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시장이 찍어 누른 겁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업종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 지어질 수 있는데, 올해의 주가 등락폭만 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고 빠졌고, 근데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인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근데 삼성전자를 끼워주는 것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딸려 올라온 거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래도 하이닉스한테 이 정도로 뒤처지진 않을까? 그쵸? 않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7월 달 이후에 그런 부분이 완전히 꺾인 겁니다. 그리고 8월, 9월 지나서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완벽하게 흐름이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는 선반영한다는 그런 이 절대적인 내용이 있어요.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선반영하지 않는다면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좋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주가가 낮아지는,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앞으로 나빠질 수 있는 부분, 즉 성장이 꺾였다는 건데, 이게 돈을 지금 못 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느냐, 리가켄바이오를 이야기를 하면서, 리가켄바이오가 하락하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꺾이면서 발생한, 또는 다른 종목군들이 삼성전자가 내리니까 다른 종목들이 같이 연동해서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삼성전자 내리면 시장이 내리고, 시장이 내리면 전체적으로 종목이 하락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때까지 버텨왔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이 일거에 무너지는 상황.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쵸? 저가를 이탈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계엄 이후의 상황. 그렇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바이오 종목군들은 앞으로 주도주가 확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 되면 얼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주말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그쵸? 지금 표결이 될 텐데, 그 표결에 대한 결과를 가장 빨리 반영하는 게 여기 주말이기 때문에 테더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더의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월요일 날 대응 전략이 바뀔 거다. 하지만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전망치 자체,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 ADC에 대한 부분이, 한국에 대한 그 정치 불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ADC에 대한 앞으로의 4세대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줄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 수출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24년도 한 해, 아직까지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12월 달이 첫째 주 지나고 3주가 남아있죠. 12월 첫째 주까지 기술 수출이 나간 금액은 4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쵸? 리가켄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3조 8천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가 따지면 한 5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가 되느냐?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요? 여기 실적으로 볼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실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 자, 잘 보세요. 실적이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게 선반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고 실적이 실제 잘 나오잖아요. 한국 시장은 사이클을 탄다는 그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넘을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주가가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ADC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전국에 대한 불안, 그렇죠. 한국 시장 관련해서 전국에 대한 불안, 즉 환율에 대한 불안, 한국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기업 측면이 아니라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그 기준이 되는 게 환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월요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표결이 늦어지고 있다. 자본과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정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말이라 테더 움직임 체크 후 공지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매매 전략이 바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전 충분히 싸게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뭐 당장에 매도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언제 다시 매수하는지 그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12월 6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이 안 좋았다. 시장은 환율에 민감하지만 최근에는 더 민감한 상황이다. 12월 3일 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장중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한 찌라시, 탄핵 가능성 등이 정치 리스크로 발생을 하면서 시장은 투매가 나왔고 절대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투매에 동참하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추세가 없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투매가 나왔을 때 팔아야 될 수도 있죠. 근데 리가켄바이오를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막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환율을 무조건 막아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리가켄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흔히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냐 ADC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 즉 항암제 중에서 4세대 항암제가 나오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주말을 지나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도 환율에 엄청난 민감한 움직임을 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무료예요. 돈 안 받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연동되는 원화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장중에 이야기를 드리는 실시간 타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성과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제가 현재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래요. 연 초반까지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했죠. 그렇죠? 결과를 보면 그래요. 제가 언제 매수했는지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굉장히 뭐 저가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딱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는 폭을 보면 그렇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전부 다 상승을 확인한 이후에 매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쭉 가서 보더라도 그렇죠?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타점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실제 결과는 여기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대장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그쵸 30%대의 수익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모두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실시간 대응이 지금은 진짜 필요한 구간이니까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고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선반영합니다. 그쵸? 주말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해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12월 달에는 이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이 등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는 무조건 반등합니다. 그 구간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